세종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철학 강의 그리고 손바닥 헌법 책을 나눠주시면서 화제를 모으고 계신 퇴직교사 김용태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이 스튜디오가 생소하진 않으시죠? 예. 네. 예. 처음에 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예. 시작됐을 때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 그 미디어 교육도 받기도 하고요. 네. 또 미디어 교육도 하기도 했어요. 네. 예. 네. 예, 충남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하는 그 주최하는 미디어 교육의 강사를 블로그 만들기 강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지금 블로그를 네.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세종에서 오신 손님으로는 처음이시거든요. 그러시네요. 혹시 지금 세종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종에 네, 살고 있습니다. 살고 네. 계신 거고요. 네. 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요.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그리고 충남 북도 됩니까? 네, 충남 북까지 이렇게 관할 네. 기관이거든요. 네, 네. 그 시청자들이 미디어 센터를 활용해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예. 세종의 대표분으로 네, 오늘 네, 오늘 네. 저희들이 명명해 드립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본래 그 퇴직하신 지 꽤 되셨지만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다고요. 예, 초등과 중등에 다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네네. 예. 그러면 그 초등학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학교 선생님을 하신 것 같아요. 예, 1969년에 네.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네. 2007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2007년에 아,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중등에서는 어떤 사회 과목을 가르쳤거든요. 네. 초등은 저는 10년 동안 근무하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고등학교 사회과 선생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중등. 40년을 교직에 계시다가 네. 퇴직하신 후에 또 이렇게 또 손자 또래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예. 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 거는 언제세요? 저는 학교에 근무하면서부터 네. 네. 왜 학교는 그 현실의 문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고부 간의 갈등 문제는 사회 문제로 되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네. 예, 노동법이나 이런 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 걸 보고서 네. 현실 교육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현실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에서의 교과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예. 이 현실 교육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네. 또 이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옳은 것, 그런 것, 그러니까 네. 시비를 가리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한다든지 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가 네.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 네.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여유가 있어서 이제 동네 아파트에 공고를 내고서 학생들에게 철학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네. 예, 시작한 게 지금 철학 교실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네. 학생들에게 철학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 그냥 흔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생관이라든지 예. 그런 걸 들으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혹시 어떨까요? 네. 예, 지금 그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네네. 중학생들을 상대로 그 철학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원래 그 재직도 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네. 입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네. 네. 그냥 우리가 보통 철학이라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뭐 칸트, 칸트나 히테 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네네. 뭐 예를 들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네. 역사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사는가? 예, 그런 거죠. 네. 알고 싶죠. 그걸 가르치는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몹시 앞으로 저기 네, 몸이 앞으로 나왔어요. 거의 뭐 네. 선생님이 상했어요. 네, 예, 네. 아이들을 이제 그 광고를 냈는데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네. 사실은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네. 그리고 한 시간은 또 글쓰기 지도를 합니다. 아, 글쓰기도요. 예, 네. 글을 지금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뭐 다 그렇겠지만은 말하기, 읽기, 듣기 같은 이런 네. 말도 잘 못하고요. 맞아요. 쓰지도 잘 못해요. 또 말을 잘하는 학생들은 쓰라 그러면은 못 써요. 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사회과를 해서 네. 그 학교에 있을 때 뭐 국민윤리부터 시작해서 정치, 네.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세계사, 네. 법과 사회 뭐 11과목입니다. 사회과가. 그렇죠. 네. 11, 네. 11과목을 골고루 다 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소리를 네. 이걸 죽으면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네. 저 아이들에게 눈을 떠주고 뜨게 해주는 것이 교사로서 살았던 내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네. 된 거죠. 아니 지금 네. 영상으로 아. 보시는 분은 네. 우리 김선생님의 모습을 다 아시지만 라디오로 또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그쵸. 분들에게 네. 이 김선생님의 모습을 제가 설명한다면 네. 저기 청년이세요. 머리 하얀 백발에 네. 네. 근데 열정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열정은 네. 글쎄요, 저의 20대를 능가하실 것 같은데. 네. 열정과 또 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쓰지도 못할 뿐더러 요즘 학생들 질문을 잘 안 해요. 예. 궁금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질문을 입에서 나오는 그 질문 자체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아이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죠. 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받아쓰기 하면서 네, 받아쓰기. 그냥 서예를 만들어 버려요. 100점짜리와 쫙, 뭐 네. 90점, 80점, 70점 이렇게 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열등 학생이고 네. 열등 학생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는 문제아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아이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네. 자기 표현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도 못해요. 네.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교육을 못하니까 안타깝죠. 네. 학부모님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 이틀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석 달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하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지원을 했었는데 공부를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니까 이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겠다. 네, 네, 네. 성적에 도움이 네, 안 안 된다. 되는 그렇죠. 그렇게 네. 알면서 한 네. 사람 두 사람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 네. 네. 지금 한 반으로 줄었어요. 아, 네, 뭐 세상에나. 네. 그러니까 학교 성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네. 때문에 엄마들이 예. 안 듣는 거죠. 혹시 네. 사회과에 뭐 이렇게 밑줄 쫙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 그게 네. 아니었다고 반응이 생각한 두 거죠. 가지인데요. 두 한 가지. 가지는 네. 이제 성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이제 헛고생 애들한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어떤 부모들은 이거야말로 진짜 교육이 아닌가. 네. 아이들에게 눈을 떠도록 해주는 거다. 네, 네.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네. 시비를 가릴 줄 알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그래서 네, 네. 좋아하는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쵸. 네. 예, 싫어하는 사람은 완전히 싫어하고요. 이제 남을 분만 나오셨군요. 네. 학부모님과 학생이.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네. 이거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예, 선생님? 네. 이걸 제가 이제 네. 왜 이걸 하게 됐냐 하면은 네.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은 왜 그런 생각 났죠. 그 교칙해서 선서하잖아요. 학생들. 선서해요. 네. 네. 선서 이렇게 하면서 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입학생들 중에서 교칙을 읽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거의 모를 예, 거예요. 모르는데 네. 네. 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선서를 하듯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준법 정신,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도 헌법을 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네. 평생 동안
평생 제가- 동안에 제가 가끔 이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뭐 여러 곳에 다닙니다. 인천도 가고 저 춘천도 경기도 네.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아주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네. 이제 특별히 법과 관련 있는 과목을 공부하지는 않는 학부모들은 네. 이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헌법을 모르고 법인 헌법을 안 읽어보고 법을 지키라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이 하나 있다. 네.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네. 헌법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만 네. 이걸 본 학부모들 중에서 야 정말 좋은 거다. 네. 이거야말로 지금 법이 정말 중요한데 이 법 안에 자기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나 뭐 네. 역할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었는데 이걸 모르고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꾸려지고요. 네. 지금 한 석 달여 됐는데 이 손바닥 헌법 책이 이 10만 부가 넘게 예. 그 보급이 나오- 됐습니다. 아, 네. 그 정현아 MC는 이 헌법책 손바닥에 들고 계시니까 네.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제 7쪽에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7쪽에. 헌법. 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야. 10조는 뭡니까? 네, 쉽죠. 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근데 네. 만약에 말이죠. 네. 이 헌법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네. 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들하고 같이 자살하지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 있을 때는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네. 그렇다면은 지자체나 시장이나 도지사한테 가서 네. 나는 국민으로서 한계 상황에 달해서 살지를 못하게 됐으니까 나는 네.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있거든요. 왜 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막으려면은 헌법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시작합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이 노래 불러주시는 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을 때만 박수를 쳐왔는데 네. 우리 말씀해주시는 분을 향해서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서북이는 또 처음입니다. 네, 한 네. 가정마다 이렇게 한 권씩 감기를 네. 적극적으로 또 주변에 저도 권고를 하고 싶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 요즘 중학교 2학년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네, 중학교 2학년 중3 아이들 네, 선물이나 뭐 이렇게 생일 때 한 번씩 그럼요. 읽어봐라. 이게 학부모들이요. 네. 반 학생들 30명이잖아요. 요거 500원 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순 인쇄비거든요. 아, 네. 30명이면 15,000원이면 전 친구들한테 단반 학생들한테 다 다 보급할 선물 수 있어요. 할 수 있네요. 그 네. 부모님들도 네. 이걸 그 자기 자녀의 반에다가 네, 네. 전체 학생 케어 15,000원만 하면은 네, 보급할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보급하면 전 학생들이 헌법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 네. 넣어 다니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해서 그리고 만든 사실 이런 스마트폰 안에 헌법 다 검색하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책자로 활자로, 이렇게 네. 손바닥 예, 제 안에 손바닥보다는 들어가는- 조금 손바닥, 맞네요. 예,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네, 들어오는 안에 이 들어가는. 책자로 하셔야 될 예. 필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에 우리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있는 헌법이지만은 네. 네, 네. 그거 너무 멀어요. 우리 생활과 삶과.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다른 검색은 많이 해도 헌법 검색은 안 한다 이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손바닥 헌법책은 오로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나라에 관련한 법령의 그 기초인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법 안에서의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예, 아이들에게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왜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하면 몰라요. 네, 예. 대한민국이 주인이 누구냐? 나의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건 알지만 그게 어디 있는 거냐는 몰라요. 네,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네. 이렇게 네. 나와야 되는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러니까 네. 나에게
나에게 권리가 있다. 이거부터 모든 시작하는 권력은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온다. 그럼요. 네. 그 자유권, 평등권 뭐 이런 권리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자기 권리를 모르고 어떻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네. 통일을 지향하며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그럼요. 기본 질서에 예, 입각한 예. 이게 또 중요한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네. 국민도 해야 되고 국가도 해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의미입니다. 예. 헌법만 알면 네. 네.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이 예, 헌법에 입각해서 네.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마음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얻은 깨달음의 결정판이 이 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물려받을 기회나 이런 그 자리가 좀 부족하죠. 예. 네, 우리 사회가 좀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김쌤 입장에서 그 오랜 60 몇 년에요. 70년. 70년. 네. 67년에 초등학교 교사 시작하시고 예. 중등 교사 예.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를 가르치신 이 과정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럼요. 네. 그때하고는 네.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 그 학부모들 중에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국영수를 그 잘 가르쳐 성적만 좋으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착각하는.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네. 지난번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 대전에서 보았듯이요. 네.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고 우리 앞으로의 세대가 SKY가 네. 지배하는 세상, 뭐 의사 판검사가 이렇게 대접받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의 네. 세상은 정말로 이 지동설과 같은 천문학적 이런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날 건데 네. 암기해서 뭘 서열을 매기는 이런 교육의 시대는 끝나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인간을 길러내야 되는 게 학교인데 왜 학교가 무너졌다 하겠습니까? 네. 네. 예. 그건 아마 지금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학교가 필요 없는 거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학교가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예. 입장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의사나 판사나 검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자신의 자리를 또 열심히 지키고 중요하지만, 네, 예.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네. 역할이 엄청나지만 앞으로 또의 세상은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인간형으로서의 다양성과 권리를 네. 주장해야 하는 적응할 수 입장이죠. 있는 네. 인간을 기르자. 그렇죠. 적응할 수 네. 있는 인간을 기르자. 네.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활동하시면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그 블로그도 안타까워서 블로그를 시작했거든요. 네. 누군가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걸 네. 어딘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언론들이 상당히 그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누가가 싫은 소리,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네. 네. 저는 이제 평생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들을 내가 네. 블로그를 통해서 좀 전하고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네. 시작해서 네. 지금은 제법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지금 블로그를 활동하시고 계신 블로그는 어느 거, 어떤 게 예, 있으시죠?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라고요. 아, 김영택의 네. 참교육 이야기. 네, 네. 그렇게만 쳐도 뭐 블로그에 예, 바로 나옵니다. 연결되시고 아. 그리고 원래도 또 이제, 예.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강사로.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디에서 강의하시는지 소개해 지금 주시죠. 저는 전국으로 많이 다닙니다. 아, 네, 전국으로. 그리고 대전 네. 일원에 계신 분들은 예. 어디에 강의를 또 들으면 대전에서도 될까요? 대전 그 시민대학에서도 네, 네. 강의를 했던 일이 있는데 네, 그래 이제 네. 블로그 만들어 주는 걸 했어요. 이 나이에 블로그 만들어 준다는 게 젊은 사람에게 네. 블로그 만들어 주는 게 거꾸로 됐잖아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일도 했지만 저는 적성이 그게 아니고 네. 예, 우리 그 학교 같으면 학교 운영위원회를 잘하면 좀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든지 그렇죠. 네. 또는 뭐 학생들에게 인성 교육 그다음에 네. 뭐 이런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네.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네. 블로그를 잘 하시니까 또 강의해 주십사 했던 상황이고요. 책을 이제 네. 블로그를 보고 출판사에서 선생님 글을 네. 책으로 엮었으면 좋겠다 해서 몇 권이 나왔습니다. 네. 아, 네, 네.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지금 연세가 2학년 7반? 7학년 3반. 7학년.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게 사회가
사회가 빨리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네. 학생들한테 특히 중학생 아이들, 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어떤 거 인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존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네.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런데 보탬이 된다면 지금도 네. 이제 발로 뛰어다닙니다. 발로 뛰어. 네. 네. 왠지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은 또 학부모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시죠? 예. 학부모들. 학부모들은 저는 간절한 마음이 네, 네. 학부모가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사랑이란 이름으로 네. 그게 이제 착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어쩌면은 심한 사람들은 그게 폭력에 가까운 사랑, 그런 사랑이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이들의 삶을 오히려 질곡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네. 때문에 네. 예, 학부모들이 사회 변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아이들의 삶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들을 가지면 네. 아이들도 잘 길러낼 수 있고 세상도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좀 더 많이 생각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잘못된 점이 있어서 자녀에게 또 네. 왠지 또 공부를 많이 또 강요를 하신 그 이야기군요. 아,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어쩔 제가 수 없다는 생각으로 네. 그랬던 거를 많이 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닮고 싶은 면이 많으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세종시에서 그 탈학교 학생들을 좀 다독거려 주는 네. 그런 뭐랄까 그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아, 네. 제가 네네. 그 경남에 있을 때, 창원에 있을 때 공립대안학교라고 전국에 유일하게 그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네. 교육팀장을 맡아서 그 태봉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네. 학교의 아이들을 이제 그 부모들이 참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 거기만 매달려 있는 아이들한테 자기 끼를 발동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네. 노래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뭐 제빵 제과를 하고 싶다든지 뭐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쵸. 네. 그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성화 학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학부모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네. 사설 대안학교를 만들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탈락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네. 네. 또 책도 이렇게 읽어주고 뭐 등산도 하고 네. 지리산 같은데 제주도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다가 이제 이사를 이쪽으로 세종시에 와버리니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그 한 15만 이상의 학생들이 탈락교 학생인데 네. 네. 이제 학교도 사회도 다 버려버렸어요. 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침 세종시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탈학교 학생들을 좀 이끌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네. 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여력에 있을 동안은 옛날 경험을 살려서 그 탈학교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있는 아. 아이도 잘 돌봐야 되고 또 학교가 버린, 네. 뭔가 그 학생에 맞춰주지 못한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도 역시 또 우리 자녀고 청소년이니까 미래고 네. 보듬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뭔가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3학년 7반이 돼도 이러실 수 있다는 걸 네, 네.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면서 건강하시게 네.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대덕베리 라디오 보이고 들리는 라디오쇼 참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늦어졌죠? 네, 조금 네. 늦어졌어도요.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네. 또 자존감을 살리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오늘 네.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가슴이 뜁니다. 우리 자존감을 살리는 우리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람된 시니어 인생 계획을 네.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획이 많으신 김용택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